여러분 라면 먹고 갈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 교장 선생님 진짜 너무 올드하다. 라면 먹을래요? 이제 지겨워. 그만 좀 하라 그래요. 남자들 저한테 그 얘기 좀 전해줘요. 이게 사실 남녀 사이에 은밀한 시그널로 쓰이는 우리나라만의 이제 표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라면 먹고 갈래 아니라 넷플릭스 앤 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같이 넷플릭스 보고 갈래? 뭐 그런 뜻인데 네. 뭐 함께 밤을 보내자는 뜻이죠. 이란에도 있어요. 이란에는 우리 집 강아지가 노래할 수 있다. 보러 갈래? 약간 그런 식으로. 배웠다 오늘 하나. 오케이.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영화 속 인물이 현실로 튀어나온 경우예요. 이 인물이 누군지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궁금하네. 뭐야? 뭐지? 이거 진짜 유명한 영화인데? 아, 양들의 침묵. 무서워. 그죠? 아, 살인자예요. 저 한니발이라는 살인자. 한니발 렉터, 영화사에서 가장 잔인한 식인 살인마죠. 미리 말씀드립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중간에 속이 안 좋으면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그 정도예요? 무섭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호주의 한니발 렉터, 캐서린 나이트. 여자예요? 식인 살인마 캐서린 나이트. 당신은 그녀의 눈에서 악마를 볼 수 있다. 악마야? 아, 눈빛이 너무. 식인 살인귀. 호주 역사상 여성 최초로 과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호주의 작은 마을 에버딘. 10대 때부터 도축 공장에 다닌 45살 캐서린 나이트는 자신의 일을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그녀와 남자친구 존 프라이스는 퇴근 후 함께 맥주 마시는 걸 좋아하는 커플이었습니다. 아, 커플 사진. 하지만 늘 쾌활해 보이던 그들의 사이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어요. 캐서린이 존에게 이 말을 건넨 후부터 무슨 말? 캐서린은 존에게 먼저 Will you marry me? 라고 청혼을 했어요. 존의 대답은 No, no. 안 한다. 캐서린은 급격히 예민해집니다. 그런 대답을 들으면 되게 예민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존은 이미 결혼에 한 번 실패를 했어요. 성급하게 결혼을 하기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죠. 신중해야지, 신중해야지. 그럴 수 있겠다. 캐서린은 거절을 당한 다음에 불안한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를 자신 곁에 묶어두기로 결심을 하고 행동을 취합니다. 바로 존의 밥줄을 끊어놓기로 하죠. 밥줄? 그녀는 남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가 회사의 물건을 훔친 것처럼 조작을 합니다. 어머머. 그리고 그는 실제로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 그녀의 계략에 걸려들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말합니다. 웬일이야.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가 됩니다. 어느 날 존은 벌벌 떨면서 그의 친구에게 고백을 했어요. 더 이상 캐서린이랑 살 수 없을 것 같아. 잠을 자다가 섬뜩한 느낌이 들어 깼거든. 근데 그 여자가 날 아주 무섭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뒷짐을 지고 있는데 뒷짐? 칼을 든 게 아닌가 싶은 와, 진짜 무섭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날 죽일 것 같았거든. 자고 있는데. 캐서린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고 칼로 존을 위협하기도 했어요. 존은 그녀를 집에서 내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야지 살라면. 그니까요.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존에게 얼마간의 평화가 오게 되죠.
그때 순순히 물러났나요? 그녀는 성인이었던 존의 자녀들에게 접근을 해요. 아, 가족까지 건드리기 싫어. 성인이 된 존의 자녀들에게 안부를 묻고 자꾸 연락하고 결국은 존은 아이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캐서린은 다시 존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 가지 말았어야 돼. 아니 아들이 충분히 큰 거 같은데. 그러게. 아, 존도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잖아요. 난 그래도 집에 너무 들어가기 싫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캐서린이 돌아온 날 무언가 좀 안 좋은 느낌을 받았나 봐요. 피신을 해서 이웃 사람과 같이 맥주를 좀 마시다가 밤이 늦어서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웃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집 앞에 내 차가 그대로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주세요. 그건 내가 죽었다는 뜻이니까. 너무 무서워. 예상을 한 거네. 죽을 걸 예상했어.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고 아침이 왔지만 존의 차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아유, 어떡해. 이웃들은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들은 기겁을 하고 말아요. 왜? 무서워. 사실 대중에게 공개하지 못한 실제 모습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바로 냄비 속에서 존의 머리를 발견합니다. 뭐라고? 식탁에는 채소, 각종 소스와 함께 만든 스테이크가 차려져 있었고 잠시 옆에는 누구의 식사인지 알 수 없는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실제 영상. 뭐야? 오! 아, 야, 피가 여기저기 다 흘려있네. 집안은 온통 피바다였고 진짜 무슨 공포영화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또 혈흔으로 동선을 추정해 봤을 때 존이 간신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 나갈 수 있었는데. 하지만 캐서린은 집으로 다시 끌고 들어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접시 옆에 메모에는 뭐라고 써 있었나요? 존의 자녀들의 이름이 써 있었고요. 아우. 존에게 분노를 느낀 캐서린이 설마. 존을 죽인 뒤 시신을 훼손해 요리로 만든 거예요. 끔찍하게도 아버지를 자녀들에게 먹이려고 한 거였어요. 상상하기도 싫어. 어우. 어우, 싫어요. 여러분들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녀는 본인의 일을 너무나 사랑하는 실력 좋은 도축업자였어요. 맞아.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나 잔인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요. 내가 돌아왔으면 바로 나를 반기로 와야 되는데 자기를 피하고 옆집에서 밤 11시까지 이웃과 함께 있었던 모습 자체가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캐서린은 어떻게 됐어요? 막 도망갔어요? 당시에 그녀는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건지 쓰러져 있었다고 해요. 캐서린의 이런 잔인한 성향은 예전부터 낌새가 있었어요. 캐서린은 사실 존을 만나기 전 2번의 이혼을 합니다. 캐서린은 20살이 되기 전 데이브 켈렛이라는 남자와 첫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첫날 밤부터 폭력적이었어요. 캐서린은 데이브에게 강압적으로 수차례의 관계를 요구했고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자 자고 있는 그의 목을 졸랐어요. 어느 날에는 그가 일찍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세게 가격을 해서 두개골이 골절이 되고 골절이요? 아, 두개골은 우리 몸의 뼈에서 제일 단단한 뼈죠. 네, 잘 골절이 안 돼요. 원래.
그 이후에 근데 어이없게도 캐서린은 입원한 데이브를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요. 웬일이니?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래서 또 부부의 관계는 다시 나아지는 듯 했죠. 아, 둘 사이에 캐서린은 또 딸을 낳았고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겪게 돼요. 우울증 때문인지 그녀의 폭력성은 더 짙어졌고요. 결국은 캐서린을 견딜 수 없어 첫 번째 남편이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잘 도망쳤네. 잘 도망쳤네요, 그래도. 그리고 시간이 흘러 데이비드 손더스와 두 번째 결혼을 해요. 처음에 두 사람은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인지 매일매일 손더스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또 의심을 해요. 그에게 바람을 피우지 말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런 짓까지 합니다. Went out and cut his dog's throat. Was the dog dead? It was a clean cut, they said. 아, 근데 이건 진짜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아니야. 악마요, 악마. 악마.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남편 손더스도 캐서린에게 도망치고 맙니다. 근데 도망가진 것도 참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캐서린은 이 사건은 단순 과실치사였다는 주장을 했어요. 본인은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야? I don't remember anything. Do you recall yourself going to bed? Faintly. 하지만 부검 결과에서 캐서린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뒤집어요? 어떻게? 37차례나 찔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37이요? 너무 잔인하다. 호주에서는 사형제가 폐지가 됐는데 네. 법원은 죄질이 아주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럼 지금도 계속 교도소 있겠네요. 무기징역이면. 2001년 형이 내려진 후 지금까지 교도소 내에서 여왕벌 역할을 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잘 살고 있다고요? 참 씁쓸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건 호주에서 여성 범죄자에게 처음으로 내려진 형벌이라고 해요. 캐서린은 아주 폭력적인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의 아버지는 폭력을 일삼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럼 없이 하루에도 수차례 그녀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학대를 했다고 해요. 게다가 남자 형제가 여럿 있었던 캐서린도 여러 가족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해요. 아유. 그 이후 남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남자 자체가 좀 싫어했나 보다. 물론 불우한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모두 이 여자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쵸. 맞아요. 네. 기사를 보면 캐서린에게 경계성 인격 장애가 있었다고 하던데 이 경계성 인격 장애는 어떤 병이고 어떤 증상이 있나요? 진짜 무슨 사이코패스 약간 이런 거 같기도 해요. 사이코패스는 보통 상대방을 신체적인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할 때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 제 느낌은 사이코패스들보다는 훨씬 좀 더 감정적인 것 같아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다. 학대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그 어렸을 때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무력감이 있잖아요. 네네네. 성인이 돼서 그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내가 학대를 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뭐 만성적인 PTSD다.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라고 진단을 받기도 하고 그런 분들 중에서 경계성 인격 장애라고 진단을 받기도 하는데 비슷합니다. 어떤 게 이제 특징이냐면 평소에 나한테 너무 헌신적이거나 혹은 내가 뭔가 되게 얘를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거절이나 버림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극도로 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거꾸로 내가 자살 시도를 해서 상대가 나를 떠나지 못하게끔 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왜 신고를 안 해? 근데 이 상황을 보면
그냥 신고고 뭐고 이 사람한테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싶은 게 급선무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맞아요. 왜냐면 신고를 해도 언젠간 또 나와서 자기를 찾아올 테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너무 많은 미안함이 들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는데 내가 뭔가 얘를 버릴 수 없게 하는 느낌이 들게 하면 더 멀리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와, 일단 진짜 저는 어떤 그 무서운 영화보다도 훨씬 더 무서웠어요. 훨씬 더 잔인했고. 공포 영화에서만 나온 줄 알았는데 지금 실제 일이라고 하니까 정말 세상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섭다. 근데 이 장면은 진짜로 상상하기도 싫어요.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끔찍하다? 이 말도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호주의 장미의 전쟁, 현실로 걸어 나온 한니발 렉터였습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